통해서 계속 북한에 경금을 들어 보내준다. 이게 화해입니까? 화해가 아니고 이것은 불종입니다. 불종. 적한테 무릎 꿇는 불종이죠. 그래서 남북한 간에 화해, 교류, 협력이라는 이 말 전부 다 사기입니다. 사기. 교류? 남북한 간에 교류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보내주는 만큼 우리가 받아야 교류 아닙니까? 교류란 말 뜻은 뭐냐? 서로 이렇게 교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환. 우리는 북한으로 많이 가요. 1년에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이 북한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수만 명의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발달한 과학기술도 배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지 않습니다. 간첩만 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자만 옵니다. 이게 교류입니까? 이게 협력입니까? 따라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통일은 남한도 평화통일, 북한도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씁니다. 뜻은 달라요. 북한은 평화적으로 적화통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평화통일을 이해를 해야지, 북한이 핵개발을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나가겠다. 핵개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나가면은 북한을 핵개발, 핵보유국가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북한에 종노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평화라는 말로 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평화라는 말에 속으면. 자, 그러면은 이 남북한에 우리가 통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남북한에 이렇게 서로 대결하고 있는 이것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더라도 그 원리를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시지만은 뭔가 여기에 기본이 있을 것이다. 그 기본이 뭐냐, 남북한 간에 이렇게 사업박질하는, 그리고 남한이든 북한이든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이 근거가 뭐냐, 그 원리가 뭐냐, 즉 남북한 무장대치 상황, 이념대치 상황의 원리, 기본 조건, 이것은 뭐냐, 이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남북 간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됩니다. 남북 간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이게 남북 간 대결의 본질입니다. 첫째, 남북 간 대결은 어떤 대결이냐? 두 가지 대결입니다. 하나는 군사 대결입니다. 군사 대결은 휴전선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심각한 대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상의 대결입니다. 이념의 대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대결, 이걸 이념 대결이라고 그럽니다. 휴전선에서는 군사적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서는 이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결이냐?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 또 김정일한테 추종하는 남한의 친북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세력 사이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말과 글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념 대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휴전선이라는 전선, 또 하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사상전의 전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구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흔히 우리가 휴전이라고 합니다. 휴전은 뭐냐? 축구에 비교하면은 전반전이 끝나가지고 후반전 가기 전에 중반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 근데 이 하프타임이 길어요. 기니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제 전쟁 끝났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평화가 오겠구나. 요렇게 속고 있습니다.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56년 동안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전쟁이 끝난 나라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기에 바로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은 뭐냐? 신라가 상통일을 했습니다. 신라가 상통일을 한 것이 서기 676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사회는 이런 전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한민족, 한국말을 하는 한민족은 하나의 정통국가만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통국가만 있지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독일 사람은 두 개일 수가 있어요. 독일 사람은 지금도 두 개입니다. 독일 말을 쓰면서 오스트리아라는 나라하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독일이 19세기 말에 통일되기 전에는 독일 말을 쓰는 나라가 몇 가지가 있었느냐. 한 30개 나라가 있었어요. 이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통일을 해가지고 독일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신라가 상통이라는 이후부터 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이게 정통국가의 맥락이에요.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날 7천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가 누굽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이 정통성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집안에 종손이 두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종손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집안밖에 없어요. 서자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북한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7천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참피오는 누구냐? 그게 김정일 정권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냐? 하는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정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간단해요.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권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권.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만 달러가 되고 평균 수명이 한 90세가 되고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바쁘고 이런 나라로 만들었다면 북한의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북한의 정통성을 따져보려면 보면은 어느 쪽에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북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수치로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쉽죠. 남한의 평균 수명이 80세입니다. 남자, 여자 합치면 80세예요. 평균 수명 80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평균 수명 80세면 미국보다 한 살 더 살아요. 미국보다. 북한은 평균 수명이 통계가 나온 게 없어요. 부끄러워서 내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63살 되는 것 같아요. 60. 여기 가만보니까 북한에 사셨으면 이미 다 돌아가셨을 분이 반 이상은 되십니다. 63살. 남한보다 17살을 적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태어난 것은 그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남한 사람들보다 17년씩 적게 산다.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17년 동안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17년 동안 국가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이가 딱 줄을 세워놓고 너희들로부터 앞으로 17년을 회수한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은 가만히 남쪽에서